오늘은 원투채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원투채비 채비에 대해서 채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채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뭐 멀리 던진다는 거죠. 근데 원투는 대부분 생활 낚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낚시입니다. 한 30분 정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좀 무료해져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있으면 그런 무료한 시간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시간도 잘 가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과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원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투 낚시가 다른 낚시에 비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대상어를 확정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낚시를 간다 그러면 다른 거는 어종이 나와요. 뭐 우럭 낚시를 간다, 광어 낚시를 간다, 감성돔 낚시를 간다, 참돔 낚시를 간다. 분명히 목표로 하는 대상 어종이 있어요. 근데 원투는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원투 할 건데? 라고 말씀하시지 무슨 어종을 잡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만큼 다양한 어종이 낚일 수 있는 게 원투 낚시입니다. 서두가 좀 긴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투 낚시가 제대로 맞는 낚시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원투 낚시를 할 때 원투 때 주세요. 그러면 보통 25호 대에서 30호, 35호까지의 원투 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5호 대와 30호, 35호 대는 점점 액션이 하드해져요.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멀리 던지기 위해서 하드한 액션을 쓰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허리가 뒷받침이 돼서 허리가 휘청해주면서 낚싯대를 쳐주는 힘이 강할수록 좋은데 그러면 그거는 25호나 30호나 35호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낚싯대 형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낚싯대를 이렇게 안테나식으로 빼는 텔레스코픽으로 되어 있는 낚싯대는 앞토막과 뒷토막의 단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쪽에서 껴져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앞토막과 뒷토막의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심한 낚싯대는 뭐냐면 휘청해 줄 때 흉새가 이쪽은 약하고 이쪽은 그거보다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투 때는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꽃기식 원투 때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돌돔대 같은 경우에도 빼는 식 돌돔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돔대다. 그리고 돌돔 전문꾼들이 사용하는 돌돔대다. 돌돔은 원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끼는 식이에요. 그래야 앞에 토막과 뒷 토막의 굵기 차이가 많이 안 나면서 대바가 완벽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흉새가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가장 멀리 원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낚싯대도 생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린 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꽂기식으로 25호대와 빼기식으로 텔레스코픽식으로 30호, 35호대 어느 게 멀리 나갈까요? 보나마나합니다. 25호대라도 꽂기식이 더 멀리 나갑니다. 그 대신 꽂기식은 휴대가 불편하겠죠. 보통 세 토막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의문. 우리가 원투 멀리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꽂기식이 좋다는 거는 대충 이해를 했는데 그럼 멀리 던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리멸을 잡을 거다. 모래사장에서 보리멸을 잡을 계획이다. 멀리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 대상으로 잡으려는 대상 어종이 없는 게 원투라고 그랬죠. 보리멸 잡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냥 서프라고 이름을 짓고 어떤 어종을 정하지 않고 던지는 원투를 그냥 원투라고 규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서프라고 규정을 줬을 때는 꽃기식으로 멀리 던질 수 있는 대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보리멸은 모래사장에 살아요. 근데 모래사장은 여러분들이 갯바위나 방파제 같은 데 가서 보면 뭐냐면 파도가 하얗게 부서져서 위에 오는 파도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파도가 와서 부딪힌 다음에 하얗게 부서져요. 근데 모래사장에 가서 해수욕장 가서 보면 저기서부터 위에가 하얗게 부서진 파도가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어디 부딪혀야 부서지는 겁니다. 위에가 하얘지는 거예요.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물이 밀려오면서 바닥에 부딪혀서 하얗게 일어나면서 오른 겁니다. 그럼 그 바닥 쪽에 있는 고기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계속 물이 밀어대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들도 그렇게 바닥을 부딪히지 않는 데까지 나가 있겠죠.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보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 너머에 물이 쭉 올라오는 지점을 넘겨줘야만 거기에 보리멸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멀리 던져야 돼요. 그게 한 100m쯤 됩니다. 그 멀리 던지기 위해서 대가 최대로 멀리 나갈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낚싯대가 서프대입니다. 그리고 그 서프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최대한 멀리 나가야 되니까 릴도 원래 서프 릴은 이만합니다. 스풀이 이만해서 굉장히 줄이 감길 수 있는 라인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감겨요. 스풀 크기에 비해서 라인은 굉장히 쉘로우 스풀이에요. 단 거기에 줄이 많이 감겨야 되는데 어떤 줄이 많이 감기느냐? 굉장히 가는 줄이 많이 감기는 겁니다. 1호줄? 지금 보면 보통 우리 원투 하시는 분들 어때요? 보통 3호줄, 2호에서 4호까지 많이 쓰시죠? 근데 거기 보통 1호줄 0.85, 0.6호 감는 거예요. 보리멸 낚시는 이제 설명드렸지만 뭐냐면 멀리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진짜 그럼 원투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생활 낚시 원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투는요 그냥 낚싯대 텔레스코픽 상관없습니다. 뭐 100m 던지나 70m 던지나 100m 던진다고 이만한 물고기가 물고 뭐 70m 던진다고 요만한 게 물고 그렇지 않아요. 방파제나 이런 데는 뭐냐면 먼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파제 주변에 은폐, 엄폐를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있습니다. 원투를 하신다고 할 때 더 중요한 게 보리멸을 있는 곳까지 던지기 위해서 서프는 멀리 던지는 게 중요하지만 원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끝이 예민한 낚싯대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파는 서프대를 가지고 원투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입질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그거 더 기뻐하세요.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아봤더니 물려있더라. 너무 기뻐하세요. 고기가 잡혀서 기쁘긴 하지만 재미는 또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입질을 보고 그 다음에 챔질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끝은 좀 예민한 낚싯대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낚싯대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채비. 그럼 예민도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릴도 그렇게 큰 릴 필요 없어요. 보통 2호에서 한 4, 5줄 합사 감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150m 정도 감길 수 있는 중형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도 뭐냐면 그런 대들이 많지는 않지만 잘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비, 대하고 릴이 벌써 구매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채비로라도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묶음추. 묶음추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와서 거기가 입질을 하면 이 추를 끌고 가야 돼요. 이물감을 굉장한 이물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편리는 않고 그렇지만 커피로 치면 이거는 저거죠. 커피 믹스죠. 편리하죠. 그 다음에 간편하고 가격도 싸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 처음에 쓰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챔입니다. 두 번째, 조금 원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투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죠. 그죠? 원투 채비에다가 여기다가 이 핀돌에 되어 있는 곳에 추를 달고, 추를 한번 달아볼까요? 추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늘 2단 채비네요. 그럼 여기 바늘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원줄을 매서 낚시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 입질을 받으면 이 추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당겨지면 추도 끌려오고 이 줄도 끌려와서 원줄이 당겨지면서 낚싯대 끝에 입질이 들어옵니다. 뭐가 다르죠? 목줄을 좀 길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는 별로 크게 획기적으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이들 만들어 쓰시는 채비입니다. 그러면 이 장난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되게 장난감 같죠? 알록달록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원투 채비입니다. 이 원투 채비에 비해서 기존의 원투 채비에 비해서 많이 짧죠. 거의 반 정도 길이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원투 채비는 뭐냐? 추가 끌려오면 안 된다. 추의 무게감을, 봉돌의 무게감을 느끼면 안 된다.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채비입니다. 이쪽엔 똑같이 여기 끝에 대부분 추를 단다고 생각하는데 추를 달지 않고 바늘을 답니다. 그리고 추는 이 중간에 있는 핀돌에다가 추는 달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채비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채비가 돼서 이렇게 유동이 되겠죠. 그럼 집어 던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입질을 받으면 추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줄만 당겨지겠죠. 그러면 당겨지니까 이쪽에 있던 원줄이 당겨지면서 낚싯대 끝에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요 정도 거리에, 요 정도에 한 40cm 정도가 끌려간다 그러면 벌써, 저도 이거 사용해 봤지만 벌써 대상어는 바늘이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합사가 지금 감겨져 있는 이 스풀이 릴이라고 칩시다. 원줄이고 채비가 던져졌어요. 내려갔죠?
그러면 여기에 바늘이 달렸죠? 이 바늘이 당겨지면 이렇게 당겨져요. 이렇게. 추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당겨오죠. 이 바늘의 길이도 보통 한 50cm 정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유동이기 때문에 이 줄이, 목줄이 길 필요가 없어요. 50cm만 돼도 충분히 이물감을 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의 길이를 굳이 길게 써서 던질 때 힘들고 엉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이라고 하는 건 알겠고, 유동이라는 거로 해서 입질의 감도가 좋아진다는 것까지는 이제는 아시겠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채비를 계속 걸리면, 이런 경우나 이런 묶음추 경우나 이런 원투 채비 경우에는 바닥에 걸리면 추가 걸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추가 걸립니다. 목줄은 조류에서 떠버려요. 이 추가 걸리면 이 채비가 전체적으로 채비를 다 잃어야 돼요. 그럼 나와서 또 채비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 보면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 낚시하고 계시는 시간보다 채비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근데 유동뽕돌 버림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갑을 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추가 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걸렸어요. 끊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추가 걸렸다고 치고 끊는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릴게요. 당깁니다. 어떻게 되죠? 핀도레가 펴져버려요. 그리고 이 채비는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핀에다가 추만 다시 달아서 또 집어 던지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3개가, 그래서 이게 핀에 이 추가 3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터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채비 손상이 굉장히 없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투척할 수 있기 때문에 원투를 해보셔서, 저도 던져봤지만 던져보면 굉장히 조항도 좋고 이물감도 없고 빠른 채비 대응 때문에 뭐냐면 낚시하는 시간도 짧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원투 유동뽕돌 버림 채비라는 것인데, 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원투, 멀리 던진다. 유동뽕돌, 뽕돌이 유동적으로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떠냐면 입질을 받을 때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버림채비, 버림채비라는 거는 뭐냐면 걸렸을 때 봉돌만 버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법의 기본 원리는 돌돔 낚시 하는 데서 사용하는 기본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해놨네요. 추자식 유동봉돌 버림채비, 그 다음에 이물감 제로채비, 버림봉돌 채비 손실 감소. 채비가 손실이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캐스팅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지 않은 이유가 요 길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바늘을 아까처럼 이렇게 달았을 때 이 길이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길이가 넘어가면 왜 안 되냐면 1m가 넘어가면 던질 때 바닥에 바늘이 걸립니다. 던지면서 어디 걸리면 그냥 낚싯대가 부러져요. 그래서 너무 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낚시를 다 해보고, 또 제가 이거 예전부터 쓰던 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만 설명을 드렸던 채비들인데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여튼 준비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시고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초보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개하니까요.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